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꼭 이 31번 말고 37번 강의 있죠. 그죠? 그 도가도 비상도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며라는 강의를 먼저 보시기를 강추합니다. 물론 안 봐도 됩니다. 예. 아,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에 대해서도 이제 이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수능 문제가 풀려지듯이 이번 이 31번 문제가 어, 또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얘기를 좀 드릴까 싶어요. 하나는 형식 면에서 문제를 안 읽어도 해석이 되는, 물론 조금 읽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 파악이 되어서 제대로 읽는. 근데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내용 파악이 잘 안 되는 글들이, 즉 직관에 반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수능에는. 그래서 우리 수업의 목표는 바로 그 기에 대한 직관에 반하는 진짜 진리를, 그죠? 이렇게 담론식으로 이야기 풀다가 그 말이 이제 수능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되면 수능도 수능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 안 보고, 그러니까 잘 안 봤는데 대충 봐도 이제 문제가 찍혀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뭐, 예. 아무튼 이 31번 문제가 이게 재작년 문제인데 최고로 많이 틀린 문제예요. 71.1%가 틀렸다고 돼 있더라고. 보시면은 이렇게, 그죠? 2번이 정답인데 71.1%. 그러면 이 정답도 찍어서 그 이제 맞은 친구가 한 20% 된다면 91.1%죠. 어이구, 그러면 상당히 이제 10명 중 9명은 이거 모르고 찍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10명 중에 1명은 그래도 이 문장에 대해서 남대로 알고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10명 중 1명 아는 것보다는 그래 10명 중 5명, 10명 중 10명이 알면 더 좋겠죠. 그죠? 네, 일단은 그러면 어, 이게 조금만 읽어서 해석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게 뭔가 하면 요거죠. 어, 요거. 어, 요게 근거로 되면은 답이 뭐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labeled as A and therefore labeled of B가 보여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단지 이제 만다. 이게 주관적인 것이다. 라고 치부가 되면, 치부가 됨과 동시에 단지 뭐 하다는, 그럼 이게 같은 말이 되겠죠. 그러면 한번 봐요. 주관적이라서 질문거리가 좀 덜 되나요? 그러니까 의구심을 덜 하나요? 아니면 좀 논란이 덜 하나요? 어떤 변화가 덜 하나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없나요? 아니면 편견이 없나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아니, 잘 생각해봐요. 아니, 네가 주관적이라고? 그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퀘스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네가 주관적이야. 이거는 순전히 너의 어떤 주관성이라고? 그러면 나는 여기 대해서 난 반댈세. 할 수 있잖아요. 그 주관성이 많으니까 다른 변동,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 주관성이 많은 것은 바이어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다른 게 답이 아니어서 2번을 찍을 수 있고요. 2번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2번이 어카운트란 표현이 요게 여러분 거기 자세한 기술, 그죠? 설명, 이야기, 그리고 그 이유나 근거, 중요성, 뭐 고려할 만한 가치, 뭐 평가, 계산, 뭐 차지하다, 설명하다 많죠, 그죠? 모든 명사가 동사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동사의 개념을 알고 요 카운트가 세다 아닙니까? 세는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니까 셀 수 있죠. 내가 너를 갖다가 센다는 말은 친다는, 우리 한국말에 야 친다는 뜻이죠. 그렇다라고 여긴다는 뜻이죠. 그죠? 근거 부여성, 부여를 할 수 있잖아요. 근거 부여. 그죠? 그래서 어카운트가 되면 근거 부여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나 또 그 근거 부여니까 그 이야기가 되고 또 상세한 기술이 되고 내 돈이 얼마나 되었고 얼마나 갔다 이 계좌도 되고, 그죠? 계산도 하게 되는 거고, 그죠? 많죠. 여기서는 중요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단지 이게 객관적이다 보니 중요성이 덜한 것으로 치부될 수
수 있다는 표현을 알게 되면은 2번을 찍을 수가 있고, 나머지도 앞에 좀 쉽다가 뒤로 가면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안 보고 찍으면, 그러니까 대충, 물론 이제 전체는 안 봤지만, 결국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딱 보면 2번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은, 그럼 요건 요까지 하고, 그죠? 또, 우리 수업은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또 해석하는 것도 해석이지만,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나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소양이 이제 있으면, 다른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걸 근거로 해서, 이게 이런 말인데, 이걸 되게 어렵게 설명하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뭡니까? 사이언티즘에서 과학 만능주의를 갖다가 조심하자라는 그런 내용 같은데 왜 제목을 문과만세로 썼습니까? 근데 사실은 문과만세 맞아요. 예, 지난번에 수업 37번 문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가 문이과 통합 1년 전에 나왔어요. 그 여러분들 그 문이과 통합에 관련되어서 최근에 그 유발 하라리라는 분이 요즘 전 세계에서 히트를 쳤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상상력의 산물,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이란 사피엔스란 뭐냐? 사피엔스라는 책 아시잖아요. 그죠? 그 사피엔스에서 우리 인간의 강점이 두 가지. 하나는 그 다른 동물들이 없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정신병. 그렇죠? 이상 증식 현상.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집단성이잖아요. 그죠? 구가 위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좀 이따 나옵니다. 아무튼 자,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겁니다. 그 과학의 역할이라는 것이 너무 이 뭐냐 과도하게 언급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봐. 아니 과학이 그러니까 과학 만능주의라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과학 만능주의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죠? only true라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only나 뭐 이런 거 붙으면 뭐예요? 답이 아니죠. 그리고 이게 안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there is니까 거기 있다. 즉 존재하는 거기에 존재하는 오직 그 진리가 그러니까 즉 과학적인 그 묘사, 자세한 설명이죠. 현실에 대한 과학적인 묘사에 대한 안목, 그죠? 견해가 과학주의죠. 그 과학주의는 별로 좋지 않음을 얘기하고 그 과학주의로 이게 슥 빠져 들어가면서 좋지 않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현실에 대한 과학적 설명에 대한 안목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런 말이 있더라도 금방 있고, 당연히 과학적으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좀 이상해, 그지? 특히 이제 여기 보면 any factual claim에서 어떠한 사실적인 어떤 주장인데 그것이 진짜가 되는 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로 그 과학이라는 용어가 올바르게 자 be ascribed가 여기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야 돼? it이 뭔가 하면 요게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 어, 사실적 주장에 올바르게 속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과학적이라는 용어는 어떠한 사실적 주장에도 속해져 있을 때만이 이게 진짜 아이가? 맞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과학 만세가 그게 좋지 않다라고 보통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성적이지 못한 것이고 여러분 심리학은 순수한 인간의 어떤 생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예, 데이터를 갖다가 과학적으로 표를 그려가면서 과학적으로 설명한 글씨야지만 인문적인 어떤 이야기들도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시기에 물론 이어서 여기까지 보면 너무 과학적인 것도 좋지 않다는 얘기인데 요게 그러니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과학 만능주의는 좋지 않은 것이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읽다가 보면 당연한 거 아이가? 과학 만세 아이가? 라고 생각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길을 잃지 않겠나 내 생각에.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문과 만세에 관련돼서 아까 유발 하라리를 잠깐 얘기했는데요. 저기 어 아까 저기 인간이 그 그러니까 문과적으로 두 가지 하나는 집단성이고 하나는 상상의 존재인데 상상을 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 집단성이라는 게 이런 게요. 고려대학교 학생들 개별적으로 참 착하고 공부 잘하죠.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고 연세대학교 학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착한 학생 그 순둥이들이 갑자기 이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연고전 그러면 고려대학은 고현진이 그게 연고전이냐라고 말까지도 그죠? 연고전이냐 고현진이냐 이거 가서 그죠? 하게 되면 갑자기 학생이 그 착한 학생이 아니고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차마 인간이 하지 못하는 짓을 하는 것은 전쟁이죠. 그러니까 A국과 B국이 집단적으로 광기에 사로잡혀서 전쟁까지 불사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한 명이 두 명, 두 명이 세 명 되면 그게 한 명이 10명 되면 10명이 더하는 게 아니고 곱하기 해야 돼요. 그래서 집단이 이루어져서 선한 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집단 지성 같은 그런 것들이고 인간이 집단을 이루어서 광기로 흐르는 것이 전쟁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럼 그런 거에 대한 고찰이 수능에 나와요? 나와요. 그럼 두 번째, 인간이 아까 말에는 그 이제 없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예를 들어 상상하는 게 예를 들어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나의 그 이제 몸을 이루는 분자, 원자나 개나 소나 돼지나 이루는 원자가 같지만 우리는 소하고 돼지를 먹죠. 요즘에는 뭐 개를 먹지 말자, 먹자 뭐 이런 말이 많은데 질문 드리면 그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는 이유가 뭐예요? 그 가치 판단이 뭐예요? 어떤 권리로 우리는 그거를 먹죠? 그거는 우리 인간의 그 상상적인 합의, 그죠? 가치 판단이죠. 뭐 종교가 될 수 있고, 그죠? 그럼 이제 이 가치 판단을 좀 더 크게 하면 뭐가 돼요? 법률, 경제, 뭐 사회적 근간, 여러분 국경선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니하고 여기까지 국경선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국경선이 되고 그걸 넘으면 그냥 뭐죠? 어떤 증명 없이 넘으면 잡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상상의 합의가 되어서 돈 이런 거죠. 돈이고 뭐예요? 종이 쪼가리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바나나 많은 이 바나나 20개의 가치가 있어라고 그죠? 니하고 내하고 합의를 하면 우리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내가 이 강의하고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아닙니까 돈? 그죠? 근데 이러한 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죠. 그 인간의 어떤 상상력의 산물이고 어떻게 보면 이 과학이라는 것도 그러면 이 인간의 상상력의 그 발현이 문화거든요. 그 문화 속에 과학이라는 하나의 그, 뭡니까 그 가지가 들어간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문이과 통합안에 있어서 보통 우리 이과생들이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문과 너희들이 백타를 알아라고 했지만 사실 인간의 문화적인 구현은 문과지 이과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상상의 합의에서 가치관의 근거가 없으니까 과학적이지 못하다 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일마 이거 또라이 뭐 바보네 뭐 이럴 수 있잖아. 이해가요? 어. 그걸 내가 지금 난 좀 약간 좀 세게 얘기를 했고 요걸 수능에서는 좀 점잖게 얘기해요. 어떻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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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요. 왜 방금 얘기했듯이 결과는 이렇다 이거죠. That non-scientific approach to reality. 그러면 현실에 대한 비과학적 접근법이라는 것이 어떤 게냐? 이런 거잖아. 아까 내가 말한 나는 이제 어떻게 했죠? 우리가 왜 돼지를 먹고 요즘 왜 개를 먹지 말자. 왜 그런 얘기를 네 근거가 뭔데? 없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가치 판단을 부여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다? 예술, 종교, 개인적, 정서적 또는 이제 감정이 실린 그러니까 아니지 가치가 실린 가치가 담겨 있는 어떤 방식 뭐에 대한 세상을 이 뭐야 이제 맞서는 이 방식 이런 것이 단지 야 이거 다 주관적 아닌가 상상이나 이게 누구 주관적인가 이거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왜? 세상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 방식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야 이거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니야.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아니 되잖아요. 이 결과가 이렇게 되면 이게 사이언티즘이 그만큼 이게 뭐한다? 어, 이, 뭐 하나 말고 둘은 모르는 바보 멍청이가 되는 거죠. 늘더라 그러죠, 그죠? 이런 거를 조심하자.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사이언티즘 그즉 만다 과학 만능주의를 비판하면 있어서도 문과 그러니까 이과 문과의 통합에 있어서 야 문과 이과보다 문과의 어떤 위대성이라는 것이 이 조그마한 그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 툴인 과학이라는 그 얕은 하나의 어떤 주류를 가지고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잣대를 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그 전에 내가 뭐였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전에 제가 옛날의 역사적인 어떤 사실 그 중요성을 과학의 잣대로 본다고 안 되잖아.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그죠?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학의 어떤 철학이라는 것이 이런 어떤 조야한 이 과학 만능주의 만세를 좀 피하면서도 좀 균형 잡힌 그죠? 비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과학적 방법이 성취할 수 있는 게 있고 성취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런 거 보면 어때요?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에 관련된 담론을 우리 아저씨 아줌마들이 별로 한 적이 없어요. 청소년 때. 그죠? 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잘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래 읽으면 잘 안 읽히죠. 왜냐하면 수능은 제가 그래도 이걸 좀 쉽게 표현한다고 좀 이렇게 좀 팍팍 꽂히는 좀 센 말로 얘기를 드렸지만 수능은 얼마나 점잖습니까? 징하죠. 근데 상당히 아름답게 그죠? 네, 세련되게 표현하다 보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되겠나요? 자, 그래서 계속 이게 수능을 풀어보면서 수능이 이런 것이 있었어? 이제 그죠? 네. 그러면 수능은 사실은 모의고사보다 수능 완성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문장들이 되게 많아요. 오케이. 자,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수능 전까지 수능에 관련된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고 질문을 받아서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계속 수능에 관해서 올릴게요. 안녕.